예, 주간 이슈 총정리해보는 주말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의 증시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뭐 봉쇄부터 시작돼서 경기 침체 우려, 뭐 빅테크 코인 이런 투매 이런 스토리로 만들어지다가 FMC 회의로 공개되면서 뭐 센 긴축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중국이 봉쇄를 완화하면서 공급망 문제가 풀릴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한동안 또 시장을 올리는, 뭐 그래봐야 한 1, 2주 정도 되지만 어쨌든 올리는 사이클이 있었죠. 예, 그랬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부각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유명한 사람들, 뭐 다이먼이나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고를 하고, 또 테슬라,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대형주들이 또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이 높아졌죠. 그랬다가 이제 주말에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은 아닌가? 이런, 한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한 번에 정점 치고 이제 완만해지기 시작할 것 같아.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될 거냐? 연내 과연 물가가 잡힐 거냐?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긴축 세게 해야 되고, 긴축 세게 해야 되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준은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고전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러니까 물가 지표를 보면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제 막대로 보는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다음에 이제 선 그래프로 보는 게 근원 물가 지수인데, 이게 정점이라고 우기려면 우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8% 중반.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기대한 게 아니라 꺾여 내려왔으면 싶은 건데 꺾여서 내려오진 않고 있죠.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속도가 확실하게 이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꺾이면서 확연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왔다라는 점, 예상은 8.3과 5.9였는데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투자들이 걱정한 게, 마치 예전에 1978년도 80년도 이때 같이 계속해서 2년 동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럼 내년까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정도, 저 기간 동안에는 박스권 정도였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저 왼쪽 구간에서 1970년대 중반에 한번 물가가 치솟아 올라가면서 한번 이제 그 적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을 해가지고 이미 대부분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위치였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이때 왼쪽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저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은 그렇게 세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 같은 경우는 1978년도의 어떤 사례를 봐서는 빠져봤자 박스권이겠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1974년도 사례로 봤을 때는 더 빠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빠진다 아니면 그래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다의 기준은 기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쪽으로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내년도까지 이어질 거냐. 내년도 1년 내내 간다라면 이제 이 상황으로 연출이 되면서 지금보다 뭐 20, 30%더 빠질지도 몰라,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두 가지 사례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의 어떤 주말 사이의 반응을 보면, 골드만삭스는 당장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하고 있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0.5%포인트 9월에도 올릴 것 같다. 당초 6월, 7월에 0.5, 0.5, 그 다음부터 0.25 가던가 안 올리거나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9월에도 0.5 올릴 거다. 바클레이즈를 비롯해서 제프리스 같은 데서는 6월에도 0.75 올릴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RBC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물가는 연말까지는 안정될 것 같다. 그리고 연준이 고용이나 침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런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제 근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운임료가 좀 안정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을 등등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하여튼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고, 그 다음에 RSM이라는 곳에서는 유가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정점 얘기를 하지 마라. 어차피 유가가 빠져야 인플레이션 정점이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점이네 아니네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럴 만한 게, 가솔린 가격 보세요. 48%가 폭등을 했어요. 거의 49%죠. 그다음에 이제 운임료, 항공 운임료라든가 이런 운임료 가격이 되게 올라가서 상위 올라간 거 상단을 보면 대부분 다 국제 유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품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제가 자꾸 이제 유가가 박스권을 버텨내느냐 아니면 이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슈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115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이슈가 또 물가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어떤 패턴이 이번에 깨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시장이 8주 연속에서 빠졌다가 7주, 8주 가까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빠졌었잖아요. 그 기간에 거의 한 15%,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폭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대체로 좀 반등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려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어쨌든 3개월 돌이켜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몇 주 전에 한 주에 6% 이상 지수가 급반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6% 이상 급반등을 하면 확률적으로 70% 이상은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다 올랐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게 그 예외의 사례. 1974년. 제가 아까 이제 그래프 보여드릴 때 물가가 처음으로 치솟기 시작했던 1974년 사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3개월 후에 그 반등 나오면서도 그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각각 22%, 3%더 빠졌어요. 특히 74년도 그 6월 막 이때는 계속 빠졌어요. 6개월 동안에도 연달아서 3개월 되게 많이 빠지고 6개월에 낙폭을 좀 줄이고 12개월 후에는 거의 정체되고 이렇게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사례가 저때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더 올라가진 않고 이제 8%대에서 이제 막고는 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일단 버텨내면서 그러니까 반등을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버텨내는 정도까지는 나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좀 하겠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74년도 요 구간에서 이제 시장이 좀 고전을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인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스닥에 지금 이번 분기에만 20%가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 이후에 낙폭 역대 2위입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2002년 이후 가장 컸을 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 24.6%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6월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낙폭 기록까지 갈 거냐. 물론 이제 역대 최대 낙폭이 2000년도에 마이너스 32%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IT 버블 터졌을 때 그때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이 이례적으로 되게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낙폭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버블이 해소됐다. 이제 많이 싸졌다. 이쪽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침체 국면, 버블 터지는 국면이 이제 시작이야. 더 빠질 거야. 이렇게 볼 거냐. 요것도 이제 좀 마이너스 20%가 찍혔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을 좀 보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금리, 연말의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근데 이게 지난주까지 전에는 상단이 3% 정도가 될 것이다. 2.75에서 3% 정도. 이제 이게 제일 높았거든요. 확률이 54%였어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상단이 3.5%. 그러니까 계속 0.5%포인트 올리거나 0.75가 섞여서 들어가던가. 그러니까 이런 쪽 확률이 제일 높아졌어요. 그리고 3.0에서 3.25가 그 다음 확률이 됐고. 그러니까 기존에 지난주까지 제일 높았던 확률이 지금은 10%가 안 돼요. 9.9%밖에. 그러니까 연준이 세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투자자들이 느끼는 압박감 강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게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또 뭐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또 달라질 수는 있는 건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주말 사이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제 주말 미증시 돌아갈 때 1280원 언저리까지 갔거든요. 이게 환율이 1290원을 꼭지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좋아지고 증시가 괜찮았던 흐름이 한동안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2원만 올라가면 연준 꼭지를 다시 또 돌파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250원 레벨하고 1300원 레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1250원은 금융위기급의 걱정거리가 생겼어 라고 보는 거고 1300원은 금융위기가 터졌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한 번 크게 반영하는 거 1250원 정말 크게 반영하는 거 1300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또 1290원, 1300원 사이가 이번 재료의 꼭지가 될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음에 이제 주요 차트들. 자, S&P 500은 공교롭게도 3,900포인트에서 끝났는데 120주선에서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깨지면 그 다음에 200주선인데 3,500까지 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더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는
다음 주는 뭐 월요일 화요일 빠지더라도 수목금이 세게 올라서 결국에는 이제 양봉으로 끝나는, 다음 주에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되는 그런 위치고, 나스닥은 지난 저점, 제가 이제 11,3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11,100포인트가 지난 저점 정도 되는 건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11,340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200주선까지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한 1,900 정도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나스닥이 그만큼 많이 빠졌는데, 가급적이면은 나스닥도 역시 주간 단위로는 11,300 깨지 않고 다음 주에는 또 양봉으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공교롭게도 120주선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웬만하면 지수들이 다 플러스가 나야 돼요. 근데 FMC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이제 투자들의 걱정이 좀 작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시 또 한동안 안도했다가 다시 중요한 기술적인 움직임 구간으로 왔습니다. 자, 이 주요 지표를 보면 시장에선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우선은 이제 정점론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이거 가장 일반적인 거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약간 긍정론은 뭐가 있냐면, 반영된 재료다. 반영된 재료기 때문에 저 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대 지수가 전부 지난번 저점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마저 깰 거냐, 아니면 반영된 재료니까 그 근처에서는 저점 잡고 다시 돌릴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증권사들의 인플레이션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국제유가 때문이라도 그런 게 이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영된 재료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 힘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영된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갈 동력이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영된 재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뭔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중국하고 테슬라가 그 역할을 할 거냐. 이제 중국에서 돌아오는 주에 이제 대출 우대금리 인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봉쇄 이야기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부양책을 계속해서 펼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테슬라가 이제 주식 분할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나스닥이 견디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슈가,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갑자기 느닷없이 산유국이 어떤 착한 척 해가지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문하러 갔다가 사우디 만나서 갑자기 증산 이슈가 또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투자들에게는 좀 기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환율. 환율이 1290원이 정점이 될 거냐. 물론 1300원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연중 고점이 1291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근처에서 정점을 만들고 빠져줘야 또 수급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되게 많이 팔고 또 이제 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환율에서 우리나라가 패턴상 1,300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 뭐 금융위기 터진 건 아니잖아. 또 이렇게 되면 수급이 좋아질 수도 있어서 환율을 좀 바로미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들이 되게 많긴 한데, 한편으로는 주가가 이 정도 빠지면 공매도 세력들을 쇼커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재료 경기 침체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소비가 죽은 게 아니라 이 정도 인플레이션에도 소비는 아직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직은 아닌데, 경기 침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계에 좀 오버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거냐, 다음 주에 양봉으로, 결과적으로 주 후반에 양봉으로 돌릴 수 있을 거냐, 요 흐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풋콜 레이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승 하락에 베팅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넘기면 하락 베팅이 많다, 1 이하로 내려가면 상승 베팅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거의 30% 이상 올라온 거예요. 어제도 한 10% 중반 정도 올라갔었는데 오늘 추가로 또 올라가서 풋 베팅을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1.3까지 올라갔잖아요. 1.28이니까. 근데 잘 보시다시피 1.2가 대체로 상단이 됐어요. 이게 풋 베팅이 세게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풋으로 갈래? 이제 그럼 물 먹여야지라고 해서 이제 시장 방향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3 정도 1.2 정도 넘어가면 이제 꼭지가 되곤 했었는데, 물론 이제 이거보다 예전에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는 1.7 근처까지 간 적도 있어요. 거의 1.6까지 간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제 풋 쪽으로 자금이 또 너무 하락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면 또 반작용이 걸리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거냐, 아니면은 물가 지표만 가지고는 하락장으로 보내긴 좀 그렇잖아요. 물가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가 진짜로 침체로 될 거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국제유가가 조금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되고, 환율도 1290원대에서 정점 맞고 빠지고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또 무조건 반등할 거야 이런 기대감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여지는 지표를 보면서 판단해보자.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가 과거 데이터라든가 실시간 데이터는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운들 내시고 너무 걱정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